네,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의원입니다. 물론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네네. 네, 이 부서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언론을 책임지셨으니까 질문을 하겠는데요. 네. 우리 국민의 언론의 자유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있죠. 네. 탈북민은 국민인가요, 아닌가요? 탈북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법적으로 국민 맞죠? 네네. 그럼 탈북민도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죠. 네네. 네, 기자건 아니건. 근데 이제 10월 15일에 그 통일부가 한 일 아시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통일부 질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언론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판문점 그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 통일부 풀 기자단을 대표해서 취재 예정이던 탈북민 출신 이분이 이제 16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김명성 기자를 현장 취재해서 배제했습니다. 그 이제 4개 언론이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선일보 대표로 가기로 했는데 출발 직전에 그 장관이 불렀어요. 조명균 장관이 불러서 가지 못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했는데 안 가는 게 좋겠다. 책임은 자기가 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자 출신이잖아요, 이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논설위원도 하셨고 기자상도 받으셨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처에 대해서? 우선 변명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다만 네. 통일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협상 당사자의 입장 같은 것을 네, 보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기자로서는 이건 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기자로서는 이런 정부 일이 있어서는 안 입장에서 된다고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납득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네. 기자 있었다면 단과 아니 일어났는데요. 충분한 협의가 좀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게 통일부가 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뒤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북측의 요청이 없었는데 통일부 장관이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누가 지시를 했는지 정말 혼자서 알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못 가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취재 활동,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탄압이라고도 탄압과 차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걸 관련해서 통일부 출입 기자단이 이런 이제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통일부가 전제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서 특정 기자를 폐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이 반발하더라도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취재를 했어야 되는 거고 북측의 월권이다. 근데 북한이 요청을 했다는 거는 확인이 안 됐죠. 그다음에 탈북자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탈북자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다.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박탈해도 되느냐? 취재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자유국가냐?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발표에 더 화난다. 통일부가 김정은의 비율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나라 통일부인지 김정은의 충성 집단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IPI 그 국제 언론인 협회에서도 이거는 중대한 언론 자유에 대한 위반이다. 민주적 가치에도 어긋난다. 이런 성명을 보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눈치를 보는 그 언론 통제가 또 있습니다. 그 SBS 방송 기자가 작성한 취재 파일을 보면은 북한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오면 앞뒤 안 가리고 취재진을 색출해서 보안 조치가 뒤따른다. 정부는 참수부대 기사에서 참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기자를 압박한다.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와 관련되거나 군사적으로 미국과 엮인 일이라면 보도를 통제한다. 취재 과정에서 보안조사 엄포를 놓고 기사가 나가면 기자와 통화한 당국자들을 이유불문하고 줄줄이 기무사 같은 곳에 불러들인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9월 25일에 인터뷰하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그런 시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지금 저 위원장님한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 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거고요. 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또 연관돼서 또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꼭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요. 괜찮은가요? 네. 그것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 거의 가짜 뉴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언론의 여러 가지 그 매개체가 발달을 하면서 가짜 뉴스가 똑같이 이제 증폭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언론진흥재단인 네, 이사장님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님 두 분한테 다 하는 질문입니다. 가짜 뉴스가 뭡니까? 네, 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가짜 뉴스가 뭡니까? 가짜 뉴스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고의로 네. 허위 네. 조작하는 뉴스를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국무총리가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 파괴범이자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이다.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 관계기관이 총동원됐습니다. 총리실, 방통위, 과기부, 법무부, 문체부, 경찰청 다 나서서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회, 특별대책단을 만들고 뭐 유튜브 방송도 규제하고 방송법 개정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활성화된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얼뜻 생각나는 게 제일 국민의 머리에 떠오르는 게 광우병입니다. 대표적인 가짜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의를 했던 게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광우병 뭐였습니까? 그때 생리대 화장품으로도 광우병이 걸린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틀렸죠? 맹장 수술, 한미 FTA가 통과되면 맹장 수술 받는데 수천만 원 들고 우리 다 병원에 못 간다. 다 우린 병 걸려 죽는다. 이런 얘기가 퍼졌죠. 이거 맞았나요? 틀렸나요? 대표적인 가짜 뉴스고, 천안함은 뭔가요? 자작극이라 그랬죠. 그런 말도 있었죠. 우리 국군의 자작극이다. 세월호는 뭐냐? 우리 국군의 어뢰 잠수함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부도 그냥 다 내버렸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광우병에 대해서 의사로서 말이 안 되는데 나가서 떠들려고 해도 제가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왜 침묵을 했는지 내로남불이죠, 이거야말로. 근데 지금 뉴스를 힘으로 다스리겠다, 이 정부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에서 대통령 관련 뭐 이런 거 관련 다 지워달라. 대통령 건강 이상설, 뭐 아들 취업, 5.18 민주 북한군 침투 뭐 등등등 이런 거 유튜브에서 지워달라 하고 있고, 민주당이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짜 뉴스가 뭐냐, 괴담이 뭐냐, 오보가 뭐냐 다 조금씩 다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가짜 뉴스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게 가짜가 진짜로 되기도 하고 영원히 가짜를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누구의 눈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동설, 코페르니쿠스 그 갈릴레오가 거의 죽을 뻔했죠. 끝내 명예회복을 죽기 바로 직전에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가짜 뉴스였죠. 이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국 역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동네에서 노래하고 다녀요. 저 왕이 누구 죽였다, 왕이 나쁘다, 뭐 그런 노래를 일부러 퍼뜨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사실로 다 나중에 판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야말로 가짜 뉴스로 엄벌어 처했을 수도 있죠. 지금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FTA,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이런 것들 다 가짜도 있고 그중에 진실이 거의 없었죠. 완전히 가짜인데 그때 가만히 있고 지금 돌아다니는 뉴스도 그중에 진실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게 날라오는데 저는 그거는 현명한 국민이 판단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괴담이라는 거는 누구의 관점, 사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정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타이밍, 시기적으로 지동설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너무나 진실인데 그때는 아무도 진실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타이밍과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를 보고 이게 척결해야 되는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지. 이건 저는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정부가 나서서 때려잡을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유튜브 1인 방송
너무너무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저는 물론 중후부처는 아니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충원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언론진흥재단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그 가짜 뉴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지 않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도 가짜 뉴스라는 말은 표현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항상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지만 뉴스라는 표현은 많은 정보 중에서 언론기관이 뉴스화할 수 있는 것을 저널리즘의 가치에 따라서 만든 것을 저희는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짜란 말을 붙이면은 언론기관에서 나온 뉴스들까지가 전부 다 가짜 속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허위 조작 정보로 부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쓰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고 있죠. 그것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네. 가짜 뉴스를 정의할 수가 없다. 개념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예. 가령 여기 보면은 안민석 최순실 재산 300조 추정이라고 제가 주장했다고 하고 손석희 앵커하고 저하고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거 이건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판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게 판정이 안 됩니까? 네. 그것을 판정하는 것이 여기서 어떤 처벌을 하거나 그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 그럼 이런 걸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저는 예. 최순실 재산 300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야기했다고 1년 내내 이게 인터넷 떠돌아다니고 댓글에 최순실 재산 300조 다 찾았냐?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이게 올려지고 이게 가짜뉴스가 아닙니까?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야지 가짜뉴스입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정보를 저널리즘에 입각한 언론 기관이 뉴스화한 것 그것이 뉴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뉴스라고 할 때는 언론 기관을 통해서 저널리즘 가치에 기반해 가지고 재생산된 것이 뉴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그거조차도 다른 생각이 아니, 있습니까?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거부터 빨리 개념이 정의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토론회나 공론회 또 뭐 세미나 등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아직 아니 그 정리가 가짜뉴스라는 이렇게 개념이- 시간이 걸립니까? 네 걸립니다. 이게 좀 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빨리 전문가들 모아서 아마 가짜 뉴스란 네. 딱 개념 정리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아니요, 같은데요. 그래서 어저께 아마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도 허위 조작 정보라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언론사들이 입는 피해들도 있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거의 조작 정보요. 네네. 네. 아무튼 어쨌거나 그걸 빨리 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